다음으로 월드컵의 계절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쏠리고 있고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승리를 향한 뜨거운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자 남과 북이 공동 진출한 의미 있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각국의 축구 팬들 명승부를 기대하면서 한 게임 한 게임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텐데요. 우리 국민들도 또다시 12번째 선수가 돼서 16강 진출의 꿈을 지금 키우고 있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그리고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월드컵, 우리가 조금 더 알고 본다면은 더욱더 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이셨고요. 그리고 축구평론가이시자 지금은 파주 영어마을에서 사무총장도 하고 계신 장원재 사무총장 모시고 조금 더 축구에 대해서 그리고 월드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양력이 쭉 나갔거든요. 네. 양력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국문학과를 졸업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도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문예창작과의 교수도 하셨고요. 네. 지금은 파주 영어마을의 사무총장도 하고 계신데요. 이 자리에는 축구를 이야기하러 나오셨으니까 이 축구와 비유해서 커리어를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세워나가고 계신 건가요? 히딩크 감독이 말씀하셨죠. 한 포지션만 소화하는 선수보다는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중용하겠다. 네. 그래서 저도 뭐 공격도 했다가 수비도 했다가 골키퍼도 봤다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그 열정이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연습할 곳이 없는 이 청소년 축구 대표팀을 위해서 파주 영어마을 내에 연습장을 내주기도 하셨다고요? 네, 그때 파주 그 국가대표 훈련센터의 숙소 리모델링 관계로 이제 어린 청소년 선수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뭐 파주 그 국가대표 연습장하고 영어마을도 가깝고 하니까 숙소 내주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뭐 들어온 김에 외국 원정 나갔을 때 필요한 영어 교육도 좀 하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예. 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윈윈 전략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축구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남다르신데 오늘은 축구의 역사와 그리고 축구의 문화사에 대해서 주로 네.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왜 축구가 중요한 그 사회 문화 제도가 됐느냐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원재의 월드컵 100배 즐기기, 왜 사람들이 민족과 국적을 뛰어넘어서 축구에 열광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축구는 인류 문명 사상 가장 번성한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넘어서서 지금 사회 제도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인류가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즐기는 놀이, 오락, 스포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윷놀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그 놀이 종목이지만 뭐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게 뭐 실정이고요. 또 스포츠 중에서도 모든 나라가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네. 마라톤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다시피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그 전쟁에서 이제 그리스가 승전한 것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스포츠이기 때문에 당시 페르시아의 문화적, 역사적 후계자라고 생각하는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프로복싱을 개최하지 않습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인간의 뇌를 직접 공격한다. 이게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뭐 크리켓, 영연방 국가에서는 굉장히 번성한 스포츠지만
영연방을 벗어나면 별로 뭐 하는 나라들도 없고요. 그러면 음식, 의복 이런 것까지 한번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음식만 해도 어떤 나라에선 즐겨 먹는 것을 어떤 나라에서는 금하는 식품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인류가 기꺼이 하나의 규칙을 승복하고 열정적으로 달려드는 제도, 스포츠를 넘어서는 제도는 거의 축구가 유일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축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스포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그 인류 전체가 즐길 수 있는 어떤 놀이, 수단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 사회 통합의 수단, 뭐 인류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공통의 유산. 근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중에도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제가 바로 원하던 답이었습니다. 얘기를 좀 바꿔서 해볼까요? 예를 들어, 자, 전체 인류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놀이나 스포츠나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고안해서 만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각 문명권에 따라서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는 다 이거 빼내야 되지요. 뭐 재미있는 요소도 또 끌고 들어와야 되죠. 도대체 개발비만 해도 이게 얼마가 들겠어요. 그리고 개발을 했다 쳐도 이거를 보급하는 비용은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천문학적인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인류가 기꺼이 같은 규칙 아래 즐기고 참여하는 축구는 생각보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소중한 제도다라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축구는 규칙이 굉장히 간단한 종목입니다. 18개 조항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이게 바로 축구의 그 강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면 다른 모든 스포츠도 전 세계적으로 번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사정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에서는 위험한 스포츠다라는 이유로 프로복싱 경기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네. 북유럽 출신인데 프로복서가 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선수로 활동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요번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경기가 열리지만 혹시